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할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수도권 신도시에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의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마곡지구 10의 2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77세대 중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60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부동산 성수기로 통하는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에서 아직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세보단 상승세 둔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추석 전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빌라나 연립 그리고 다세대 등 이 비아파트 사업의 여건을 조금 개선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등도 손봐서 조금 더 정비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었던 세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면 배제가 됐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을 이사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추석 이후의 향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보통은 일요일 중에 가장 힘들고 피곤한 요일이 이 수요일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설레는 마음, 부동산 고민까지 덜어서 더 설레게 만들어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현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지금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 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좀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평가를 먼저 해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방향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거는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친지들, 가족들 만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부동산인데요. 친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신빙성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정창현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지 그때 좀 궁금하다. 앞으로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분들을 위해서 또 추석 지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안내 부탁드려요. 예, 보통 이제 추석이라던가 이제 설을 앞두고요. 이런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남을 갖잖아요. 예,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명절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9월 26일 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명절 코앞에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지난 이후에요. 예, 명절이 지난 이후에 제가 10월 7일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이제 뭐 영향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풀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이 핵심 지역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방안도 제가 좀 이제 제시를 할 테니까 예, 명절 가족들과 예,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겠지만 또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오면 괜히 마음속에 짐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 그럴 때 전문가와 함께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 7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답심리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답심리 저희 동네 초등학교 앞쪽으로 네.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었던 구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투룸 빌라를 하나 투자 목적으로 사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답심리 네네. 초등학교 근처에 투룸 빌라를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갭 투자로 접근해 두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유 자금은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여기 이제 좀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네. 매가는 4억 2천 정도고요. 네. 전세 끼고 사니까 투자금은 한 1억 4천 정도? 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전후의 금액으로 한번 여기에 네네. 투자 접근해봐도 괜찮은지 지역 분석부터 네네.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명절 네. 잘 보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도요. 네. 네, 자, 네. 지금 답심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답심이 내미안 일부에서 살고 있거든요. 레미안 이브. 예.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더 관심이 가서요. 예, 예. 보니까 작년에 그 답심리동 간대매공원 주변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요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답심리 레미안 이브 위쪽에. 예. 네, 네. 여기가 작년에 이제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답심리 그 초등학교 앞쪽으로 예.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었거든요. 뉴타운 근데 지역이면 지금 거기가 답심리역 해제가 방향은 됐어요. 아니고 그 위쪽 네. 방향이네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네. 여기. 예. 근데 해제된 지역인데 네. 다시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네. 지금쯤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님 좀 아까 그 조언 좀 투자 금액이 듣고. 얼마라고 하셨죠? 제가 투자 금액이 좀 알아봤는데 1억 4천? 어. 4천에서 5천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좀 시원하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자,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금 이제 재개발 시장 전성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제2의 전성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2년 동안에 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지금 간대매공원처럼 간대매공원 이 주변 지역처럼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못 사서 조금 너무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비 사업을 지금 네.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이 네.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주택 시장이 폭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해서 지금 뭐 1차 폭등, 2차 폭등까지 이제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에 아파트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당시에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아파트 공급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서울시 네, 기조가.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겠죠. 네. 예,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서울은 아파트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예,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정비 사업을 지금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2.0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시대 지금 전성기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지정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요. 최근에 신속이라든가 뭐 역세권이라든가 지정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이제 많이 되냐면요. 예전에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 있죠? 네, 네. 예, 재개발로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딱 맞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 네. 지금 보시면 이 레미안 일부 지금 거주하기 위쪽 같은 경우도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가 해제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제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신속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죠, 네, 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청량리역 뒤편 이제 뭐 가칭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 예전에 일부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역세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예전에 전농 답심리 뉴타운인데 네,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 중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벌써 최근에 2년 사이에 다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네. 예, 지정 여기 또 뭐 이쪽에 뭐 잘 아실 거잖아요. 이쪽 가보시면 막 노후 주택들이 예, 상당히 맞아요. 많잖아요. 동네라서.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방송 보시고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을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네, 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공부를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부동산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물건을 사는 거면 뭘 잘해야 돼요? 비교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지금 아직 지금 지정되지 않은 지역,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있는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네, 네. 실질적인 노후도는 이쪽이 훨씬 높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노후도는 이쪽이 훨씬 높아요. 노후도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이 두 지역이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예. 해제가 되면 우리가 빌라로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쪽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은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 여건이. 네. 우리가 신축을 하려면 도로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쪽에 그 신축 빌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신축 빌라가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노후도는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신속통합기의 노후도, 그러니까 그 부합하는 노후도가 30년 노후도 67%는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요 지역은요. 도로가 되게 좁아요. 네네. 그죠? 여기 막 골목길밖에 단독-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독 차 겨우 다가구가 한 대 많아요. 지나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신축하기가 여건이 어려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빌라가 없어요. 네네. 자, 빌라가 없으니까 빌라로 신축을 안 했으니까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노후도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30년 노후도 70%만 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만큼 노후도가 더 높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개발 압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빌라로 신축이 되면서 이제 빌라 소유자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늘어나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가 신축이 안 됐으니까 조합원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단독 다가구가 많아요. 예, 여기는 지금 빌라들도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맞아요. 예.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적기 네.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맞- 그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입지 여건을 보면 이쪽은 2호선 신담역이 가깝고 이쪽은 5호선 답심역이 가깝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2호선 근데 신담역이 여기가 지선이에요, 지선. 음, 그죠? 네, 맞아요. 예, 지선보다는 차라리 그냥 5호선 쪽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입지는. 네. 예, 둘 다 평지에다가, 그죠? 네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기지정이 된 지금 간대매 공원 쪽보다 이쪽 신소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이 지역보다 지금 네. 아직 지정이 안 된 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개발 여건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개발 여건도 좋고 개발 압력도 좋고 그다음에 조합원 수도 적고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전농 답신 뉴타운 중에 예전에 해제된 지역 중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지정이 안 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언제 될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아까 한 1억 한 4천 정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요. 네.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심리 지역의 지역 분석 아주 면밀하게 좀 도움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시고 또 임장 잘 또 해보시고 좋은 물건 선택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저희 남편 직장 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딸이 있어서 이제 교육 때문에 네. 내년쯤에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아, 네. 근데 지금 자금은 한 5억 정도 있는데 네. 이제 이걸 전세 끼고 사두었다가 저희가 내년쯤에 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알아봤더니 제가 대구에서 내려올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어떻게 사야 될지 어디를 사야 될지 제가 마포도 가보고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좀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조금 속상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상해요. 저희 5년 네. 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네, 그때 집을 팔고 가신 게 조금 더 후회가 되실 텐데 네네, 다시 네.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우선 갭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네네, 거예요. 내년쯤에 갈 예정이고 제가 어. 추석에 서울에 올라가서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서울 지역으로는 좀 어느 지역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교육 좋은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노량진 이런 쪽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네네. 노량진. 그래서, 네네. 추석에 어디를 좀 돌아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계획 세워봐야겠네요. 인사 먼저 네네.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아까 그 대구요? 네네,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집을 팔고 대구로 갔었거든요. 아이고, 그냥 근데 서울에 지금- 집을 그냥 전세 주시고 가시지.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이거 방송 같은 걸 좀 모르셨나 봐요.
네, 그때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제 대구 가서 다시 서울 오려고 하니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몇 번 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은 지금 질문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네. 여유자금 5억 정도로 네네. 지금 이제 전세 끼고 매입을 지금 해놓을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노량진 쪽도 보고 계시고요. 예. 네네.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노량진 마포도 가보고, 쪽에 네. 네.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못 봤는데요. 자, 이 노량진 쪽이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네네. 예, 요 노량진 뉴타운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는 이제 뉴타운마다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남 뉴타운이 서울에서 가장 대장주예요. 뉴타운 네네. 중에. 거기는 들어갔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이 그 다음 대장주입니다. 아, 네네. 예, 그만큼 이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가 보면 프리미엄도 한 10억 정도 전후로 이제 상당히 비싸요. 아, 그래서. 여기가 네네. 지금 좋잖아요. 여의도도 가깝고 강남 가기 좋고 도심 가기 좋고 그죠? 네네. 예. 자,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요 네. 인근에 신동아 리버파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25평형이요. 대략 한 네. 8억 중반 정도면 돼요. 아, 네네. 한 8억 5천이고요. 네네. 8억 5천인데 전세가 아마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가 네네. 들어갈 겁니다. 네네. 네, 그럼 여유자금 아까 한 5억 정도니까 5억 이내로는 내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 네네. 네, 근데 여기를 제가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네.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항상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그 지역이 성장을 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성장을. 자, 근데 네.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가요. 뉴타운이 지금 8개 구역이 있는데 네. 벌써 5개 구역이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이 관리 처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거기 이사 가는 건가요? 예, 관리 처분 끝나면 이제 이주 가는, 그러니까 이주하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네네, 거예요, 이제. 네네. 아, 네네. 사업이 거의 끝난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여기가 사업 속도가 빨라요. 네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동아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이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주택들만 지금 밀집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죠? 네네. 노후주택들만 밀집이 돼 있으니까 주변에 환경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10년 사이에는 한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옆에 여기가 전체가 다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여기 주변 아파트예요. 아, 네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20평형대가 지금 8억 5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제가 가격 비교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33평 기준으로 대략 한 25억 정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5요? 네. 25평 기준으로 네. 대략 17억에서 한 18억 요 정도 봐요. 네네. 네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신동아 아파트 이거 지금 반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네.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니까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네. 이해되시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동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리모델링도 가능한 지역, 아파트 단지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연식이 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또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노량진 쪽을 보시면 여기 신동 아파트 있죠? 신동아 리버파크. 네네. 예, 요거를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알려드리면, 네. 또 어디 또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자, 한 군데 더 알려드리면은, 네. 자, 혹시 자양동이라는 지역 아세요? 아, 네, 잘 아는데 거기는 한강변 라인. 비싸던데요. 예. 네. 자, 아까 제가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려면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자금 5억 정도로는 좋은 데를 정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예, 압구정 이런 데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적더라도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대장주 옆으로 가셔야 돼요. 네, 네. 대장주 옆. 자, 그런데 네, 네.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은요. 네. 자,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 청담, 삼성. 여기는요. 대한민국의 대장주예요. 네, 네. 그죠?
여기는 대한민국의 대장주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옆에 또 재개발의 대장주.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에요. 아, 네네, 성수동. 네. 예.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성수동. 근데 여기가 많이 자양 얘기했어요. 3동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자양 네. 3동에 여기 안쪽을 보시면요. 네네. 여기에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자양 3동에. 여기 네. 자양 우성 1차, 2차가 있거든요. 네. 자, 얘는 다리 건너면 압구정, 청담, 삼성. 그다음에 네. 좌측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최근에 또 신속통합교에 선정된 또 자양 4동 일대. 네, 네네. 거의 뭐 다 대장주하고 딱 인접해 있죠. 아, 네. 그러면 얘네 가격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어차피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여유 자금이 적더라도 대장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대장주가 오르는 것만큼 내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얘 지금 자양 우성 그 자양동의 우성 아파트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입주권이 상당히 좋죠. 뒤에 건대 네, 구역에다가 앞에 뚝섬 유원지에다가 또 한강변에다가 뒤에 건국대 있고요. 주변의 환경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4평형이죠. 24평형이 9억에서 한 9억 5천 정도 사이입니다. 아, 네, 조금 더 예. 비싸구나. 근데 얘가 네. 전세가 한 4억 5천 이상 나가거든요. 네. 예. 그럼 5억 정도로는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량진 쪽이면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그다음에 네. 여기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장주 서울에서 재개발의 대장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네네. 자양동이 더 좋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요 네. 두 군데 중에 한번 네, 네. 임장하면 한번 직접 한번 가보셔서 한번 보시고요. 네네.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선정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노량진 지역 외에도 한 지역 더 일러드렸으니까 이번 추석 임장 계획 두 군데로 좀 잡아보시고 또 정확한 물건 좀 정해지시면 선택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앞서 잠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지만 바로 어제였습니다. 9.16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됐는데 공급을 좀 원활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곳에 좀 자금을 투입해서 그 혀를 좀 뚫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들 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드리는 강의가 이제 어제 나온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 공급 이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1시간 가지고도 이제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압축을 해서 좀 한번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이제 나온 내용, 어제 이제 근데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인허가라든가 지금 아니면은 지금 이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냐면 어제 바로 8월 달 통계치가 나왔거든요. 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8월 달에 이제 주택 건설 실적에 대한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인허가를 보면요.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23년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인허가가요. 예. 자, 그다음에 근데 착공 물량은요. 뭐 지금 뭐 22년도에 26.1만 가구였는데 23년도에 지금 11만 4천 가구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죠. 착공 물량은.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허가를 받고도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는 현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만큼 지난 동기 대비해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인허가 건수도 늘어나야 되고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착공이 또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인허가는 지금 줄어들고 착공 물량은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더 줄어들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이제 주택 공급 절벽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절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급 절벽이 오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시행사라든가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건축비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하니까 또 건축비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경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부실공사하면 막 최근에 이제 부실공사들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안 보이는 비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가요. 특히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거의 80에서 90%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정비사업주에서도요. 공사비 가지고 안 싸우는 현장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PF 시장. 예, 그러니까 이 PF 시장이 지금 자금이 안 돌아.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 사업, 뭐 이제 주택을 뭐 이제 공사를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요.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예,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행사라든가 건설사들이.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인허가 받고도 착공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분양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분양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근데 지방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또 분양 수요들이 또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번에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주택 공급의 대책이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번에 어제 나온 대책을 보면요. 일단은 추가로 5만 5천 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보를 하겠다. 자, 어디서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더 추가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택지에서 2만 가구 더 추가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간이 갖고 있던 걸로 그냥 공공으로 바꿔서 5천 가구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5만 5천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을 추가로 좀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요. 자, 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요.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을 좀 개선시키겠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지금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F 사업에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15조 정도였거든요. 여기에 10조를 더 이제 보증을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건설사 및 정상 PF 사업장.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이 잘 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거나 이런 사업성이 나오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라든가 민간금융기관에서 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상 사업장 말고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있잖아요. 부실이. 그러니까 아까 인허가 받았는데 착공도 못 들어가는 현장들. 왜 착공을 못 들어가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F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장들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가냐면, 이거 뭐냐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시행을 하려면 이제 브릿지를 받았다가 이제 본 PF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본 PF로 못 넘어가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브릿지로 넘어가다 본 PF로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자도 내야 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현장들이 지금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현장들은 어떻게 보면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채무 조정, 즉 대주단 협의회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업체들이죠. 예. 이 대주단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원만하게 좀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실 사업장,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사업장 있죠. 이런 데는 신속하게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신속하게 다른 사업자로 바꿔주는 거죠. 다른 사업자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주택사업 여건을 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를 지금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만약에 어떤 시행사가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허그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 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허그에서 이제 이제 보증 이제 비율이 이제 9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은행에서 10%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은행들이. 그렇죠? 왜? 이 10%라도 부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다시 90에서 100%로 예전에는 원래 100%였거든요. 이거를 정상화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요. 비아파트 건설 자금. 자, 뭐냐? 자, 우리가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라든가 다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다가 아파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비아파트들이 아파트로 넘어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비아파트들이 공급이 안 돼 버립니다. 비아파트들이. 왜? 이번에 전세사기 여파라든가 빌라왕 뭐 이런 여파들 때문에 이런 그 비아파트들, 즉 빌라라든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아파트 건설 자금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주차장 확보 기준을 좀 완화를 해주면서 좀 이제 공급 여력을 좀 높여주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약시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이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요런 주택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아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로 넘어갈 때 보통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청약 시에 우리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 기존에는 1억 3천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 예,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거는 무주택으로 인정했거든요. 이 공시가격 기준은 1억 6천, 1억으로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자, 이런 내용이고 또 세 번째는요. 자, 어찌됐든 서울 도심이라든가 수도권 구도심에 주택 공급을 해주려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절차를 개선시켜주겠다. 뭐냐? 공사비 분쟁으로 지금 공사비 분쟁 없는 데 없죠? 공사비 분쟁으로 이 분쟁으로 인한 중단, 지연 없는 추진 기반을 구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뭐 이제 상가 지분 쪽액이 있잖아요. 재건축에서. 예, 상가 지분 쪽액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기방 대책도 지금 내놨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도 여건,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 지정 요건도 상당히 좀 많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시행자 지정 요건도 아래와 같이 좀 완화를 해줄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여건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이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이 트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지방은요. 예, 지방은 좀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 수요들이 지금 그러니까 분양 경쟁률도 그렇고 분양 수요들이 지금 양극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이제 좀 자금이 좀 트이면서, 그러니까 돈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을 트일 수가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아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주려고 사업 여건을 개선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규제는 그대로예요. 예, 그죠? 예, 지금 뭐 제초안이라던가 분상제 이런 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사업입니다. 조합사업이면 조합사업이라는 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이익이 없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나 분상제라든가 둘 다 뭐냐면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완화를 해줘야지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도만 개선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뭐 사업 여건을 개선을 한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원래 이게 나아졌어야 됩니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6일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뭐냐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택 공급은 하되 즉 뭐냐? 공급은 하되 수요는 늘리지 않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과 수요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건데요. 공급은 하되 수요는 늘리지 않겠다. 이게 이번에 대책이거든요. 자,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줘도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쉬운 게 수요를 늘리기 위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제 지금 이제 이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라든가 이쪽에 자금을 지금 수요를 해주듯이 수요를 늘리기 위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9월 26일 날 어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앞으로 또 변화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이후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세미나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화와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니까 이 정비사업지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 명절 동안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용산 후암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가 제가 2019년도에 여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네. 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아, 예, 제가 아무래도 좀 직장이 종로 쪽이라서 이게 용산이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부모님도 모시고 사니까 좀 큰 집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때 그냥 찾다 보니까 여기가 평수도 57평으로 좀 대형 평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뭐 어르신들 남산 가기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여기가 이제 살기는 만족도는 되게 좋고 한데 네. 이게 제가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가격도 좀 오르고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 아니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갈아타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용산 후암동의 브라운스톤 대형 평형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19년도에 이거를 샀고요. 예. 그때 한 13억 5천 정도 제 주고 샀던 것 같아요. 13억 5천이요, 매수가가. 예. 지금은 얼마 정도 가요? 한 지금 19억, 물건 20억 나온 가나요? 것들 지금 최근 나온 것들이 한 19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 시세는 한 19억. 예. 예. 그냥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용산은 지금도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네. 예, 계속 보유하셔야죠. 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가 아마 100세대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90세대짜리 작아요. 예, 그 다음에 다 50평형대 다 이제 중대형 평형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단지, 이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중요한 커뮤니티도 없고요, 그죠? 네. 일단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또 이 세대 수가 작으니까 거래량도 적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그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규모 단지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쪽에 이제 서우암 일대, 이쪽에 동우암 일대가 있고, 최근에 이제 건너편으로 보면 여기 서울역이 있고요. 건너편으로 여기 지금 서계청파서부터 이쪽 라인 다 신속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으로 다 선정됐죠, 그렇죠? 네, 알고 청파 있어요. 2구역, 서계청파, 그다음에 여기 청파 1구역은 원래 재개발구역, 그렇죠? 이 네. 건너편은 다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아래쪽 우리 시청자들이 갖고 계신 지금 이제 브라운스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다시 지금 정비계획 다시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이쪽 우리가 네. 서우암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네. 자, 그다음 여기 동우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막 신속 얘기도 나오고 지금 주민 지금 설명으로 들어가고 이쪽도 지금 개발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아, 예,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이쪽도 개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 뭔 사방이 다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후암동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이 뭐냐면요.
뒤에 남산 있잖아요. 남산 고도 제한 있죠. 예. 아, 그렇죠. 예, 고도 제한이에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요. 서울에 개발할 만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개발할 만한 땅이 없으니까는 예전에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을 네. 만약에 경관이라던가 조망, 환경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고도 제한을 지금 완화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들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가장 핸디캡이 건너편에 있는 서계청파보다도 사실 입지는 이쪽 라인이 훨씬 좋아요. 왜? 민족공원 끼고 있고 남산 끼고 있고 주거 쾌적성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얘네보다 저평가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쪽 라인들이 고도 제한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여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브라운스톤만 보면 얘 지금 대지 지분이 아마 30평 넘어갈걸요? 맞아요. 저 대지가 지금 그쵸? 크게 자, 그러면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쪽에 후암 특별기획구역 개발되고 이쪽 개발되면 얘는 나중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변이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동네 좀 그렇죠. 근데 주변이 개발이 되면 주변이 개발이 되고 나중에 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내재 가치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용산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저도. 첫 번째 이제 그 상담을 했던 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역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자, 근데 지역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야 돼요. 그죠? 네. 개발 호재가 많아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용산은요. 자, 용산 정비창부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 개발, 그다음에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지는 지중화 개발,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직은 없죠. 예, 앞으로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거가 앞으로 계속 가격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지금 저도 아까 시작이에요. 전에 용산은 지금 시작입니다. 네. 지금.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주택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요. 자,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뭐 소액 투자가 안 되지만 후암동이나 서계청파 라인, 원효로 라인 여기는 막 예전에는 몇 천만 원 투자를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몇 천만 원 투자를 했던 지역도 있고 여기 이쪽에 동부이촌동 좀 고액으로 투자하는 지역도 있고 한남뉴타운처럼 고액으로 투자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산은요. 소액, 중액, 고액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아,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압구정동을 보면 고액만 가진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소액, 중액, 고액 모든 투자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아, 즉, 용산은요. 전국구 시장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 사람이 많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 우리가 예.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투자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얘 지금 파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기. 아, 저도 아까 전에 그 이제 세대째가 좀 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했었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저도 뭐 개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좀 뭐가 이해가 다 가는 것 같네요. 예,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복잡했던 머릿속이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더 고민 깊어지실 텐데요.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거든요. 10월 7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어제 발표된 정책과 더불어서 투자 계획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방송 시간이 오후 1시로 변경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